자기 한국에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 이제 돌이 막 지난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큰 소리로 다투고 있는데요. 점점 말다툼이 심해지더니 결국 여자는 아이를 안고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돌을 막 지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에밀리라고 해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지금 남편 리처드와 함께 한국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영국에서 유명한 회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몇 달 전 남편이 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였어요. 프로그램 기획 담당자였던 남편은 자주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야 했어요. 처음에는 몇 번뿐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프로그램 기획 단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게 되자 처음에는 화상회의로만 진행했던 일들마저 직접 출장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점점 출장이 잦아지더니 2, 3일이면 다녀오던 출장이 점점 일주일, 나중에는 10일이 넘게 장기 출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한국 지사에서는 남편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까지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맡기 전까지만 해도 비만이었던 남편은 한국 출장 다니면서 점점 살이 빠지더니 나중에는 몸에 근육도 붙고 체형이 완전 바뀌어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잔소리해야 간단히 화장품을 바르는 정도였는데 부쩍 외모에 관심도 가지고 한국에서 가져왔다며 이제 씻고 나서 제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화장품도 꼬박꼬박 챙겨 바르더라고요.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옷 입는 스타일까지 바뀌었죠. 바뀐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해주던 영국 음식을 좋아하던 남편이 이제는 집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며 밥투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거의 한식을 파는 음식점에 외식을 하러 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특히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즐겨 먹었는데 처음에 한식에 대해 아예 몰랐던 저는 그런 남편이 이상했지만 같이 다니며 이것저것 맛보다 보니 음식은 제 입에도 맛있긴 하더라고요. 가장 달라진 점은 남편이 약간 신경질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영국의 느린 생활에 짜증을 내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행정 업무를 보거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때도 늘 불만투성이었죠. 남편의 변화가 점점 눈에 띄자 저는 불안하고 의심스러워졌어요. 자꾸 짜증을 내는 게 나에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한국만 다녀오면 외모도 달라지고 뭔가 다른 사람이 돼서 오는 것 같은데 혹시 남편이 한국에서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싫은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거기에 불을 붙인 건 남편이 생전 안 하던 선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저에게 여자 피부에 좋다면서 화장품과 마스크팩 같은 것을 몽땅 사다 주면서 이게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선물을 받을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 낳기 전까지만 해도 잘 꾸몄던 제가 아이를 낳은 후로는 외모에도 패션에도 관심이 없고 늘상 집에서 후줄근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라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하니 그렇게 선물을 사다 준 건 아닐까? 아니면 한국에서 예쁜 여자들을 많이 보니 나와 비교가 되는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남편이 맡은 프로젝트는 성공리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에서도 아주 만족하며 재계약을 하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으로 출장 가는 일도 끝나게 되었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열흘 정도가 지나자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생기를 잃고 예민해지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런 남편을 보니 더 이상 위로해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터졌어요.
그날은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새벽까지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아이한테 시달려서 밥 한 끼도 못 먹은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퇴근을 해서 저녁을 차려주었는데 식탁을 보더니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온갖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한국에선 몇 끼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놈의 한국 타령에 참아왔던 화가 폭발한 저는 그만 좀 하라고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한국을 못 가서 안달이냐며 한국의 여자라도 숨겨놓은 게 아니냐며 화를 냈어요.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맞받아쳤고 우리 부부의 싸움 소리에 어린아이는 울어대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남편은 씩씩대며 밖을 나가더니 새벽이 다 돼서야 들어오더라고요. 변해도 너무 변한 이런 남편과는 도저히 같이 살 엄두가 안 났어요. 계속 이런 식이라면 아이가 어릴 때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대학교 때부터 알아왔던 남편이 이렇게 달라진 데에는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남편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고 혹시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남편과 헤어지기에는 대학부터 시작된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많아. 솔직히 남편 없이 사는 건 두렵기도 했어요. 퇴근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연애 때부터 항상 싸울 때면 남편이 먼저 사과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고집센 제가 먼저 말을 거니 남편은 좀 놀란 눈치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한국으로 가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회사에 한국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순간 표정이 싹 바뀌면서 정말 그래도 되냐고 어린애처럼 기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입이 풀렸는지 저에게 얼마 전 맡은 프로젝트가 잘 돼서 남편 회사와 연장 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벌써 동료 몇 명은 한국지사로 지원해서 이미 한국으로 들어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본인에게 제일 먼저 제안이 왔지만 이번엔 3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라서 한국으로 가야 하는데 아이도 어리고 분명 제가 반대할 것을 알기에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동료들이 한국지사로 가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럽고 그래서 예민해지고 부쩍 짜증이 늘었다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에게 내일 당장 회사에 가면 한국지사로 발령을 내달라고 요청해보라고 했죠.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정말 어려운 결정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몇 주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에서부터 놀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아이 챙기려 짐 찾을 생각에 저는 급히 서둘러 움직이는데 남편은 느리장거리며 아주 군뱅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많은 거 안 보이냐며 빨리빨리 움직여서 줄을 서도 모자를 파네. 왜 이렇게 늦장이냐고 물었더니 시익 웃고 말더라고요. 할 수 없이 아이를 안고 입국 심사장으로 먼저 줄을 서기 위해 뛰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아이를 받아 안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곳에서 남편은 휴대폰을 카메라에 갖다 대며 QR 체크인으로 금세 수속을 끝내더라고요. 무슨 이런 게 다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는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자동 출입국 심사가 가능하다며 한국지사에서 친한 직원이 미리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공항 시스템과 깨끗한 공항 내부와 규모에 감탄하면서 걸어 나오고 있는데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공항 내부에는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무거운 짐을 대신 운반해주고 있었어요. 남편은 로봇에 우리 짐들을 싣고 편하게 택시 승강장까지 갈 수 있었죠. 숙소로 가기 전 남편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더라고요. 잠시 후 우리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멈췄어요. 근데 그 택시는 일반 택시처럼 보이지 않았죠. 남편 말로는 한국인들은 짐이 많거나 아이를 데리고 이동해야 할 때 아이 전용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안에는 아이 카시트도 미리 설치되어 있었고 택시기사가 유모차도 접어서 친절하게 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택시 안에는 각 좌석마다 TV 모니터가 있었고 손소독제도 비치되어 있었죠. 기사와 좌석간 사이에 칸막이까지 있어서 너무 안전하고 깔끔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분은 아이가 귀엽다며 엄청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게다가 택시비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서 놀랐어요. 처음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편리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영국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공항에 설치된 분리수거함도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꼼꼼하게 분리해서 버리는 모습이 놀라웠죠.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며 한국 사람들의 매너와 배려심이 대단하다고 설명해줬어요. 그렇게 우리를 태운 택시는 어느 건물 앞에 다다랐어요. 그러더니 호텔 같은 곳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순간 남편에게 택시기사가 우리가 외국인이라 택시 요금을 더 받아내려고 일부러 다른 곳으로 돌고 있는 것 같다고 하자. 남편은 제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곳이 우리가 지낼 숙소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소라는데 영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하 입구에서 저는 벌어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죠. 최신식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계단을 이용하며 유모차를 직접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영국에선 아이를 안고 계단으로 다니며 언제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했는데 여긴 너무 달랐어요.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 세탁기, TV, 에어컨, 냉장고까지 없는 가전제품이 없더라고요. TV는 엄청 얇고 최신식이었고 세탁기도 용량이 엄청 커 보였어요. 건조기는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하루에도 아이 빨래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로 세탁하고 건조까지 시키면 정말 편하겠다고 생각했죠. 주방에는 정수기에 식기세척기까지 있었는데 처음 며칠은 사용법 배우느라 애먹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처럼 저는 일주일도 안 돼서 금방 적응해버렸고 모든 집안일을 기기들이 해주는 덕분에 아이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남편은 한국의 가전제품들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서 생활이 많이 편리해질 거라고 한국에 가면 이젠 제 생활도 좀 즐기라고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편리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파트에서 생활한 지 한 달 뒤에 모든 공과금은 직접 가지 않아도 카드 납부를 할 수 있었고 전기, 수도, 가스요금 또한 관리비에 묶여서 한 번에 다 자동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영국에서는 이사한 뒤 인터넷이며 전기가스를 설치하려면 개인이 미리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했는데 한국은 알아서 전기를 제공해주니 너무 편리했어요. 인터넷 설치도 남편이 전화로 신청한 지 며칠도 안 돼서 금방 되더라고요. 그리고 편리한 가전제품뿐 아니라 빠르고 편한 행정처리에 놀랐어요. 남편이 영국에 있을 때 왜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점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출근하면 오전 집안일을 마치고 아이와 산책을 나갔는데 한국의 보도시설물이 너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유모차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한국은 안정감 있는 보행자 인프라가 뛰어나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힘든 좁고 울퉁불퉁한 길들이 많았는데 여기 한국은 길이 넓고 평평해서 아이와 산책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유모차가 덜컹거리지 않으니 아이가 깜짝 놀랄 일도 없고 산책을 하면 금세 잠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길거리에 안전펜스까지 있어서 안심이 되고 어딜 가든 길을 따라 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어서 산책하는 동안 상쾌한 기분이 들었죠. 하루는 아이에게 TV를 틀어주고 오전 집안일을 하는데 TV가 안 나와서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전화하니 금방 서비스 기사를 불러준다는데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든 접수하면 며칠 걸리는 건 기본인데 한국은 길어봤자 이틀이라고 하면서 최대한 부탁을 해볼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죠. 잠시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다행히 AS 문의가 많이 밀려있지 않아서 오늘 오후에 가능하니 집을 비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날 오후에 수리기사님이 오셨고 핸드폰 어플로 서로 대화하며 TV를 몇십 분도 안 돼서 고쳐주셨어요. 남편이 한국은 IT 강국이라고 늘상 했던 말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 서비스는 정말 대단했죠. 며칠 뒤 남편이 오랜만에 일찍 끝나는 날이라며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 근처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 회사를 구경할 생각에 신난 저는 아이와 준비를 마치고 남편이 알려준 대로 택시를 타려고 택시 승강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돈이 좀 아깝네 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한 아기 엄마가 지하철로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게다가 저처럼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한 손엔 다른 아이의 손까지 잡고 있었죠. 저는 뭐에 홀린 듯 그 아이 엄마를 뒤따라가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까지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는 유모차 2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널찍했어요. 지하철 안에는 유모차를 두고 서 있을 공간이 따로 있어서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소매치기나 노숙자가 많은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없었죠. 아참, 그리고 영국에선 지하철 안에서 쥐나벌레가 나와서 아이가 놀란 적이 있었는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지하철 내부는 너무 깨끗했고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내려서 출구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먹은 커피 때문인지 화장실이 너무 급했어요. 아이와 유모차가 있어서 난감했죠. 남편이 있다면 맡기고 볼일을 봤을 텐데 모르는 사람한테 잠깐만 봐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난처했어요. 그래서 우선 들어가 보자 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화장실이 유모차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엄청 넓더라고요. 게다가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과 수유실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엄마들은 이런 시설을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부럽더라고요.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니 남편도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다시 한번 말해주더군요. 한국은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이와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유모차를 끌고 있는 저를 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 덕분에 한국 생활이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하던 일만 정리하고 갈 테니 회사 앞 마트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저는 정말 놀랐어요. 마트가 3층까지 있었고 안에는 먹을 것부터 가전까지 구경할 게 너무 많았어요. 영국의 마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규모에 놀랐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다 보니 남편이 왔고 우리는 같이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치 먹을 음식을 사고 집에 가려는데 한국인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도망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이제까지 너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실망했죠. 그들은 계산대 옆에 조그마한 출구로 너무도 당당히 빠져나가더라고요. 못 본 채 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남편은 웃으며 저곳은 무인 계산대로 나가는 곳이라고 설명해줬어요. 한국의 마트에는 물건 몇 개만 구매한 사람들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무인 계산대를 구비해 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아이를 맡기고 그쪽으로 가봤는데 거기에선 정말 사람들이 스스로 바코드를 찍으며 물건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인들은 효율적인 시스템에 진심이구나 생각하며 우리 물건 계산하는 계산대로 오니 남편이 거의 계산을 끝낸 상태더라고요. 저는 물건을 담아갈 봉투를 요구했는데 한국인 점원이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거절했어요.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온 남편은 점원에게 미소를 짓고 익숙하다는 듯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는 박스가 차곡차곡 크기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서 봉투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직원이 박스를 이용하라는 의도로 안 된다고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짐이 많으면 박스로 포장하거나 장본 카트를 가지고 나가서 차에 물건을 옮기는 게 보편적이라고 했죠. 카트를 가지고 마트 밖을 나갈 수 있다니 카트를 훔쳐가 버리면 마트 입장에서는 큰 손해일 텐데 한국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하게 해주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제 걱정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말았죠. 주차장을 둘러보니 한국인들은 카트를 가져와 승용차에 물건을 넣고 다시 카트를 원래 있던 곳으로 가져다 놓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영국은 절대로 한국처럼 될 수 없겠구나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정도의 놀라운 인프라를 갖춘 경제 수준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한국처럼 편리한 인프라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비로소 아이 키우기에는 한국이 최고라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왜 그렇게 그리워했는지, 영국에만 오면 불평불만이 많아지는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한 지 2년째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한국의 선진적인 인프라와 편리한 생활 환경 덕분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영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편리함과 안정감이 여기서는 당연하게 느껴졌죠.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공공장소의 편의시설은 정말 놀라웠어요.
남편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며 다시 활발해졌어요. 회사 일도 순조롭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죠. 어느새 아장아장 걷게 된 아이와 주말에는 다양한 곳을 다니며 한국 문화를 몸소 느끼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보기도 하고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소풍을 즐기기도 하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심 덕분에 놀이터에서 새로운 아이 엄마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남편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사실은 한국에서 바람난 줄 알았다고요. 남편은 그런 거였냐며 제 말을 듣더니 배꼽 잡고 껄껄 웃는데 정말 민망했어요. 지금에서야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저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저 혼자 무슨 상상을 한 건지 제가 생각해도 웃음밖에 안 나와요. 한국의 시민의식과 편리한 인프라 덕분에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더 살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놀라운 선진기술과 안전한 환경이 아이 키우기에는 정말 좋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쉬워요. 요새 남편에게 한국으로 아예 이민 와서 살면 어떨까 하며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령 지금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남편 능력이라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더 이야기해봐야겠지만 아이에게 한국의 이곳저곳을 보여주며 남은 몇 달간도 행복하게 지내다 돌아가려고요. 저희 가족에게 이런 행복을 준 한국과 한국 시민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